안녕하세요.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여러분, 백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 흰백자의 고래 경자, 그러니까 흰 고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김석희 교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모비딕 출판하셨습니다. 저희 책 나오자마자 참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모비딕을 읽었을 때는 모비딕이란 이름이 아니라 백경이란 이름으로 읽었고요. 두께도 이 책의 한 반? 그러니까 완역본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도 에이브리햄 선장을 이해가 가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고, 또 이게 주인공이 누구이지? 도대체 누가 이슈메일이 주인공인가? 에이브리햄 선장이 주인공인가 하면서 막 주인공도 헷갈려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중학생 시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책 백경을 읽었을 때, 아, 내가 처음 읽었던 백경, 그러니까 모비딕이 많은 부분에서 빠져 있었구나. 특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그 중학생 때는 모비딕을 읽어낼 만한 종교적 그 지식, 키워드가 없었다.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마지막 페이지가요. 마지막 옮기니 덧붙임을 빼고 나면 763쪽. 에필로그까지 해서 763쪽짜리 책이고요. 지금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 글밥도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한 챕터 한 챕터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1850년대의 어떤 사회, 문화, 종교적인 가치, 허먼 멜빌이라는 그 작가의 삶과 생애, 그가 어떤 의도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완성해냈을까를 김석희 선생님께서 전 진심을 다해서 번역하지 않았을까. 정말 저는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해서 원서로 읽지 않는 이상은 김석희 선생님의 모비딕 정말 진심 권해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과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읽는다라면 당연히 이건 성인, 청소년, 중학생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고등학생과 이 책 수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정말 이 책 하나만 갖고 8개월을 잡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현실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써야 되는 독서 기록장에 써야 되는 중요한 책들을 다 놓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하고 같이 읽습니다. 일단은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게 읽는 학생은요, 돈키호테를 읽고 난 뒤에 6학년 학생들이 지금 가장 반응은 좋고요. 5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챕터 하나하나에 왜 첫 문장이 나를 이슈메일로 해두자, 본인이 이슈메일이 아닌데도 이슈메일, 그러니까 추방당한 자, 이방인으로 해두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결국 끝은 바다를 향해서 가는지, 왜 모두 다 바다를 동경하고 꼭 바다를 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도 여름 휴가지로 딱 지목을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바다가 많지 않으신가요? 물론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어떤 특정 장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휴가, 여름 여행 하면 그래도 바다를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 허먼 멜빌의 첫 번째 챕터에서부터 사람들은 다 바다를 그리워하고 그들의 발끝의 끝은 바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를 바라만 본다. 하지만 나는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간다. 나는 우울하고 지갑이 가벼워지고 생이 너무 가벼울 때, 사는 게 너무나 지루할 때 바다를 향해서 떠나고,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2, 3년 떠나고 나면 다시 생이 충만해져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단락이 갖는 의미, 이거 다 읽고 나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 작품을 저도 따로 지금 다시 읽어가면서 이 1851년에 완성된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 갖는 의미가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모비딕이라는 이름은 실제 있었던 고래의 이름입니다. 모차빅이라고 해서 실제로 배를 한 3-4개를 난파시키고 수많은 작살꾼들을
죽음의 세계로 몰고 갔던 실제 고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허먼 멜빌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이 책이 좋은 점은 각주가 다 밑에 실려 있어서 학생들하고 필요한 각주를 바로바로 잠시만요. 이렇게 각주가 밑에 다 이렇게 번호대로 실려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따로 찾지 않으셔도 좋고요. 문장 번역 하나하나가 정말 작품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시점, 그러니까 서술자의 시점이 두 개예요. 나를 이스마일로 해두자라고 하는 나, 즉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회상하면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이 전개되겠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가 원래는 상선을 타던 내가 왜 포경선을 타게 됐는지, 또 포경선을 타겠다고 마음 먹고 베드퍼드에 가서 퀴케크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그 퀴케크가의 첫 만남, 그 낯선 그 식인종 왕자의 그 낯선 외모, 그와의 어떤 벽을 허무는 과정, 이런 것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두 개가 교차가 되고, 이 책을 읽는, 모비딕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는 나를 이스마엘로 해두자라고 했던 그 나가 누구인지 정보를 찾아가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자기의 친척이 누가 있고, 그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밝히지 않는 이 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자, 그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 선장의 그 어떤 목적의식, 그 배에 있는 많은 선원들, 1등 항해사 스터벅,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작살잡이꾼을 끌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커피 이름이 누구 이름이게요? 여기 피커쿠호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고요. 그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에서 그 회사 이름을 따오셨다고 해요. 모비딕 두껍다고 겁내지 마시고요. 조금씩 한번 읽어 나가면서 에브라임 선장과 함께 같이 모비딕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광기는 있지 않을까요? 콜럼버스가 미지의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갔듯이, 또 지금 우리는 화성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화성 탐사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어떤 작은 광기 속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무작정 뛰어들고 있는 퀴케크호의 선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비딕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